음악 옛 현인들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모든 위대한 작품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내면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어느 순간 우리 안으로 갑자기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마음은 봉우리에서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서서히 열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에너지는 자유롭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흐름, 즉 플로우 상태입니다. 3차원의 세계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시간 속에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바로 현재라는 순간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시간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시간 사이의 공백 속에 존재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현재만이, 나와 세상이 생생하게 존재하는 현재라는 순간만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의 틈새 속에는 우리 내면 깊숙이 흐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현재에 살 수 있다면 시간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러한 상태에서만 나와 세상은 하나가 되고 세속을 벗어나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행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불교는 공공을 강조하고 공에서 기적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도교는 무무를 강조하고 무에서 유가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수행자들은 이러한 허무의 상태, 즉 선종에서 강조하는 공백을 수련합니다. 일정한 경지에 이른 수행자는 즉시 자신을 텅 빈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인간의 몸은 초전도체처럼 저항이 거의 0이 되어 새로운 흐름의 상태로 진입하고 고차원의 에너지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인간은 억지로 창조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흘러넘치는 에너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위대한 작품이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마치 신비로운 힘이 우리를 행동하도록 이끄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 상태를 신들린 듯하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신묘한 분놀림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위대한 작품은 목표에 대한 통제에서 벗어나 내면의 흐름에 완전히 몰입할 때 탄생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상태를 엑스터시, 즉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최고의 상태라고 불렀으며 내면이 매우 강렬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자아와 초자아로 나눕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명은 자아가 아닌 초자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초자아는 자유롭게 흘러넘치는 자아입니다. 마치 피카소가 자신의 작품은 자신이 그린 것이 아니라 창작 과정에서 자신보다 더 큰 힘이 자신을 지탱하고 이끌어 창작하게 했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와 같습니다. 자아가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지고 목표가 사라지고 오직 현재만이 남으며 심지어 현재에 대한 믿음조차 사라집니다. 그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때 인간 전체는 말하고 행동할 때 구름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어떤 장애물이나 거리낌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흐름의 상태로 표현하고 창조하고 느낄 수 있다면 삶의 매 순간이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심리 상태도 내면의 흐름, 즉 심류 상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심류란 당신이 어떤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할 때 에너지가 넘치고 집중력이 매우 높은 상태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심류는 우리를 최고의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업무 효율성이 몇 배로 증가하며 동시에 행복감도 효과적으로 높여줍니다. 플로우라는 단어는 사실 영어에서 차용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 때문에 그것이 멀고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불교와 도교는 오래전부터 이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심류의 신비를 잠시나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편안하게 술을 마실 때,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때, 창업에 성공했을 때,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을 깊이 이해해 줄 때, 우리는 모두 심류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당신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 시간이 멈추는 듯합니다. 이것이 3차원 공간을 초월한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주의를 3차원의 세계에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공간과 시간의 척도를 넘어서십시오. 목표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해하거나 묘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외부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느끼고 경험하고 내면의 흐름을 따르십시오. 에너지는 저절로 나타나고 맹렬하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심류는 극도로 집중된 만약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즉시 깨어납니다.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류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적인 능력을 붙잡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심류에 들어가는 방법을 배우지만 대부분은 거의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노력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저항하는 상태이며 역풍을 맞고 가는 것과 같아서 당연히 방해를 받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노력은 어떤 일을 끝마친 후 탈진감이나 피로감을 남깁니다. 반면 심류는 몰입하는 상태로 큰 물줄기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흐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일을 끝마치면 피곤함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고 매우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두 상태의 차이점입니다. 노력은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고 심류는 현재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심류 상태에 들어갔더라도 주의를 목표로 돌리는 순간 즉시 그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이 두 상태는 물과 불처럼 함께 어울릴 수 없습니다. 심류를 붙잡으려면 반드시 노력의 상태를 포기해야 합니다. 심류의 작동 원리는 돋보기를 사용하여 햇빛을 모아 모든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하고 움직이지 않게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세 기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햇빛이 충분히 집중되지 않거나 계속 움직이면 에너지는 크게 약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열정은 햇빛과 같습니다. 그리고 의지의 집중은 돋보기로 모은 빗줄기와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류입니다. 심류 상태에서의 1시간은 노력 상태에서의 8시간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심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마침내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력 때문이 아니라 열정과 집중력 때문입니다. 단지 외부인의 눈에는 그들이 의지 덕분에 성공했다고 오해할 뿐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심류를 억지로 따라하려고 하지만 겉모습만 흉내낼 뿐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매일 10시간 이상 일하고 쉬지 않아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심류의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피로를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없고 더욱 뛰어난 고효율을 배울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노력에만 의존하여 일을 악물고 따라하려고 한다면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노력하라고만 조언하고 심류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비행기와 대포를 버리고 과도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노력은 당신이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생존 수준에 머무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생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고생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은 값싼 고철더미에 불과하고 심류는 먼지로 덮인 보물창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습니다. 고철이 싼 이유는 당신이 고개만 숙이면 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물은 당신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소리의 인도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탐험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노력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보물을 찾을 때 비로소 내면의 작은 우주를 개척하여 당신에게 속한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심류 상태로 들어가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당신의 몸과 마음속 깊은 곳에 아름다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즉, 당신에게는 스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그 아름다움에 상응하는 활성화 요소를 만날 때, 즉 그 스위치를 깨울 수 있는 힘을 만날 때 그것을 내적으로 응답하고 외적으로 합치된다고 말합니다. 그 스위치가 외부의 힘에 의해 간파되고 활성화되면 당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완전히 깨어날 것입니다. 영혼은 즉시 흔들리고 매우 빠르게 공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이 깨어나고 당신은 강렬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물이 글썽거리고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하고 샘물이 솟아오르는 듯합니다. 그때 당신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은 아마 당신 혼자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 에너지는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선량한 물의 부드러움은 강함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단단한 것이 꿰뚫립니다. 우리의 감지 능력은 점점 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아름다운 것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아름다움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어떻게 심유 모드를 켤 수 있을까요? 현재를 충실히 사십시오. 행복감이란 사실 내면에 질서 있는 움직임입니다. 당신의 정신 상태가 높은 수준의 명확성에 도달하면 모든 생각이 서로를 지원하고 마치 에너지가 넘치는 강이 부드럽고 풍요롭게 흐르는 것처럼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행복을 얻으려면 내면의 혼란과 무질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심리 상태, 즉 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심유를 경험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의식을 통제하고 내면의 질서를 재정립하고 모든 마음을 한 가지 일에 쏟아 심지어 자기를 잊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행복감은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얻는 부산물입니다. 유명한 예술가, 작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심유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정과 존재감으로 즐겁게 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간단한 학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유 상태로 진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를 둘러싼 소음에서 벗어나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술에 너무 의존한다면 심유 상태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결을 끊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쉽지 않지만 다음 5가지 방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미 있는 저항점을 찾으십시오. 심유 상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당신은 저항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즉, 심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임계값을 넘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틱톡, 전화 등 당신이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혼란과 소음에 저항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저항점을 피하게 만듭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문서를 처리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이메일과 전화에 응답할 특정 시간을 정하십시오. 심유에 할애하는 시간을 다른 업무와 마찬가지로 다루십시오. 적극적으로 일정을 잡으십시오. 둘째, 전자기기를 잠시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모든 전자기기를 끌 수 있다면 저항점을 넘는 과정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심유로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술과 장치와의 연결을 끊어 진정으로 휴식을 취하십시오. 이 상태에서 당신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신경생화학적 상태도 바뀌고 사고방식도 바뀝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심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기기에서 벗어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에서 멀리하고 집중력과 에너지를 조절하여 자신을 심유 상태로 만드십시오. 셋째, 현재에 사십시오. 당신이 현재를 충실히 살 때 비로소 심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심유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현재라는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대해 걱정하거나 미래를 계획하는 데 바쁘다면 그 상태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오늘 나는 이것을 완료하고 모든 소음을 제거하여 심유 달성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방문을 닫고 전화와 모든 알림이 울리는 장치를 끄십시오. 사람들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알리십시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종이에 적어두고 나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옆에 두십시오. 소음을 최소화하여 현재에 집중하고 심유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넷째, 당황감을 받아들이십시오.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면 심유는 당신을 지치게 할 것입니다. 심유 상태에서 뇌는 매우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신체에서 생성되는 신경화학 물질은 고도의 집중력, 강렬한 창의성 및 뛰어난 속도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물질이 줄어들면 바로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때 햇빛, 수면, 영양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심유에서 벗어난 후에는 햇빛 아래에서 산책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심유가 끝났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회복 과정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뇌는 휴식을 취하고 정신을 이완하고 에너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심류 상태로 돌아가기가 매우 심류 경험이 높은 사람들은 종종 불필요한 정보 채널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집중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과 관련된 것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때 그들은 관련 없는 정보를 제쳐두고 다시 집중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반대로 계속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페이스북, 틱톡과 같은 짧은 비디오와 소셜미디어를 시청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입니다. 겉으로는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가 혼란스럽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해야 하므로 정신적으로 긴장하고 뇌압이 높아집니다.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고독이나 어려움을 큰 불행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의를 조절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집중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덕분에 그들은 내면이 갈망하는 것을 실현하고 기술을 축적하고 기쁨을 느끼고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능력을 얻으려면 마음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심리를 통해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성격을 함양하고 내면의 질서를 주도적으로 재정립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삶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리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이러한 자유로운 성격을 형성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어떻게 심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거의 모든 활동에서 심리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혼란스러운 정신 에너지를 모아 특정 방향으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업무의 외부적인 요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행동 과정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실천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둘째, 즉각적인 피드백입니다. 심리를 경험하는 동안 피드백은 우리가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업무 진행 상황을 통제하고 적시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목표의 난이도는 자신의 능력에 상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심리는 능력과 도전 사이에 균형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균형이란 능력과 난이도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절한 난이도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과제가 너무 어려우면 우리는 완료할 수 없다고 느끼고 저항, 지연 및 과도한 의지력 소비와 같은 심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반면 과제가 너무 쉬우면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고 할 동기가 없어서 피로감과 지루함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 상태 모두 사람이 심리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일상생활에서 매일 하는 일과 과제에 대해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시작하여 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를 더 명확하게 만들고 피드백을 더 빠르게 하고 업무의 난이도를 자신의 능력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심리는 인생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상태입니다. 그것은 너무 높아서 도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까지의 거리가 100걸음이라고 해도 우리가 먼저 99걸음을 내디디면 그것은 마지막 걸음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선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게 만드는 일, 당신이 좋아하는 일, 당신이 잘하는 일, 당신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헌신할 의향이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좋아하고 선천적으로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일을 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는 것은 당신이 매우 자신감이 있고 이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99%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감과 흔들리지 않는 기질입니다. 내가 기꺼이 한다는 것은 아무도 당신에게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도 당신은 주저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모든 영혼은 고유한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영혼은 깊은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염원을 완전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에 오게 한 사명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흐름에 휩쓸려 살고 명예와 이익과 욕망 속에서 자신을 잃고 평생 단 한 번도 심유 상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반복되는 신호, 평범한 사람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스위치를 보편적으로 깨울 수 있는 스위치가 존재할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불교는 그것을 자비라고 부르고 유교는 그것을 인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세 마디 말을 선물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매 순간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 다른 재미있는 영혼을 발견하십시오. 세 번째, 당신이 좋은 것이라면 세상도 좋은 것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유능한 사람은 심리의 지혜를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의 업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주의가 있는 곳에 업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생겨날 것입니다. 만물은 에너지이며 일정한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생각을 집중하면 당신은 그것을 끌어들이고 응축하고 창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신세계에서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점차 물질세계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현실이 발생합니다. 생각의 에너지는 비범한 확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것에 집중하기만 하면 그것은 독특한 진동수를 방출하여 같은 진동수와 같은 뜻을 가진 생각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에너지의 흐름이 모여 공명하면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더 많은 호환되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신의 깊은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을 스스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진실한 지시를 직접 받아들일 것입니다. 인생에서 당신은 좋든 싫든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심리학 박사 데이비드 R. 호킨스는 에너지 수준에 대한 연구에서 질병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 자신의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더 많이 표현하려면 반드시 부정적이고 어두운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인 사람과 일에 최대한 집중하십시오. 사랑하는 것,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적어도 호킨스 박사에 따르면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2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즉, 당신은 삶에 맞설 용기로 항상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을 발산할 때 우주 전체가 당신과 함께 모든 일을 하고 당신에게 모든 즐거움과 모든 좋은 느낌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진정한 정신, 창조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수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6가지 미니멀 원칙입니다. 하나, 사명인도. 사명은 힘의 근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그는 내면의 깊은 잠재력을 열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그가 자신의 삶의 선택을 굳건히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앙에 직면하거나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굳건히 집중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 용감하게 포기하십시오. 시끄러운 세상에서 마음속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맹목적으로 끌어안을 수 없으며 포기할 용기가 있어야 하고 불필요한 것을 주도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인생에서 뺄셈을 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십시오. 정신을 집중하여 해야 할 일을 잘하십시오. 셋, 항상 가치 중심으로 하십시오. 인생은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은 일련의 선택입니다. 끊임없는 선택이 당신의 정신세계를 만듭니다. 그러한 선택은 당신 자신의 운명을 만드는 틀이기도 합니다. 채와 같이 가치 원칙은 당신이 끈기 있게 지켜야 할 것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좋아하지 않는 것은 오랫동안 끈기 있게 지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것을 찾기 위해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힐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무적인 일이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사랑하는 척하고 한번 데이트해 보십시오.
어쩌면 가짜가 진짜가 되고 곧 당신은 그것을 마음속 깊이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5. 장기적인 사고. 그들은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든 순간에 조절하고 높은 수준의 자기 규율 상태를 유지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서도 그들은 옳다고 믿는 것을 끈기 있게 지킵니다. 그것이 그들이 뛰어난 집중력을 갖게 해줍니다. 모든 것은 심유의 지혜를 활용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심유 상태는 몸과 마음이 지극한 집중 속에서 하나가 되는 고차원적인 창조 상태입니다. 심유란 정신적인 집중력이 극도로 높아져 신체가 가벼워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자유로운 의식이 솟아오르는 기적적인 느낌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일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환경이 하나가 됩니다. 당신은 자아가 없는 경지에 들어가고 망상을 넘어서서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또한 삶이 활활 타오르고 정신 에너지가 강렬하게 솟아오르는 순간입니다. 그러한 고차원적인 정신 집중 상태, 즉 매우 높은 주파수의 의식 상태에서 그것은 순식간에 사람이 평생 믿어온 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 세계관, 인생관에서 인생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모두 심유의 지혜를 활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일기를 쓰고 고전을 읽고 호흡을 연마하고 명상을 합니다. 그들은 평온하고 기뻐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몰입하고 몸과 마음의 에너지와 생명의 지혜를 완전히 풀어냅니다. 의식을 훈련하고 숭고한 마음을 함양하고 자신을 심유의 조화로운 공명 상태로 자주 이끄는 것은 삶에서 정신력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인 길입니다. 그것은 또한 평범한 사람이 빠르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비밀 무기입니다. 의식의 영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은 심유의 지혜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기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심유는 합일이고 합일은 창조이고 창조는 초월입니다. 당신이 심유 속에 있을 때 우주 전체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고 인연 있는 사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이 당신에게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반응을 알려주세요. 심유에 따라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당신이 항상 집중력을 유지하고 삶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와 더욱 깊은 연결을 설정하십시오. 선한 지식을 기꺼이 공유하고 공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